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자,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투자는 어떠셨나요? 올해 이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서 투자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하셨다면 기분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새해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알찬 정보들, 전략들 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의 꿀팁이 가득 찬 알찬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1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정보들을 전해드리지만 늘 시간이 짧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트레이더들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외신 소식 먼저 챙겨두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트레이딩 준비하기에 앞서서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들도 들어보셔야겠죠.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네,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내 외국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약 45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5경 원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이 열리면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중국 내 회사 설립에 속도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소유의 선물 그리고 보험회사의 영업을 허용하고 4월 달에는 100% 외국인 지분의 자산운용사 설립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락 등 세계 최대의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중국 현지에 있는 금융사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외국 금융사들이 현재 중국에서 향후 약 8조 위안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게 될 것이며 중국 유가증권 부문에서 연평균 9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측의 결정이 주목받을 만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 미국 금융시장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미 중국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또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시죠. 네, 다음 소식도 중국 경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년 중국 경제의 무역과 관련된 위험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부채 관련 위험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자동차나 전자와 같은 제조업 섹터는 이미 회복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주택같이 부채가 심한 섹터에서는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까지 12개월간 국유산업 기업 자산에 대한 수익률은 3.7%에 그쳤는데요.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부진한 수치라고 합니다. 중국 내 부채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특히 중국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해서 굉장히 제일 큰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중국의 국유 기업들이 속한 산업, 부동산 그리고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돕는 조치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은행에 의존하는 소규모 은행들도 악영향을 받아서 자본 부족 등의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자국 내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이 중국이 자신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또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질지를 조금 더 유심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 IT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텍스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던 점 기억하시나요? 이탈리아도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의 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영국까지 내년에 이 디지털 텍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굳히면서 미국의 대응에 촉각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점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늘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관세 보복 카드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납세를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의 공룡 기업들이 법인세의 납부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 재팬은 납세액을 늘렸고 또 영국에서도 납세 규모를 자진해서 공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도 미국 이외의 매출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법인에서 원래는 계상을 했지만 이제는 앞으로 각국에 납세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 각국에서 과세를 촉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보복관세보다는 자진 납부 쪽으로 입장을 바뀌는 모습이 굉장히 놀랍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이 이어져서 이 디지털세가 무역전쟁으로 더 이상 확장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 예측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50년 내 최저 수준이고 또 주식시장은 올 한 해 엄청나게 기록적인 호황을 맞기도 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였던 2%를 지속적으로 밑돌면서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도 경제학자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황적인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경제는 반드시 사이클을 겪게 될 것이며 또 고평가된 증시가 수년간 지속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공룡 IT 기업들은 이미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상승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장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요. 2020년은 미국의 대선이 열리는 해죠. 뾰족한 정책 수단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을 계속해서 압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도 이러한 트럼프의 뜻에 역주행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투자 전략가인 이반 마트체프는 대선 기간에 S&P 지수가 3,500까지 치솟아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언제나 이 변동성을 생각하면서 또 내년의 위급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짜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증시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이어가겠지만 내년 초에 10에서 20%의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 대표는 내년 말 S&P 지수의 목표치를 3,500으로 설정했는데요. 이미 지금 이 3,500이라는 목표치에 너무 가까워지고 있고 또 가까워지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과열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야데니 대표는 현재 강세장이 과열 양상보다는 조금 더 느긋하게 가는 게 좋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는 최대 20%까지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S&P의 강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2021년까지 침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미 증시에 대해서 전망을 모두 강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내다봤고 또 1월에 조정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내년에는 신흥시장도 급부상할 거라는 소식 다들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020년 경자년에도 성공 투자, 성공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모신 정글 전문가님과 꿀팁 가득한 강의, 광주 마스터 전문가님과 함께 꿀팁 가득한 강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트레이딩에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죠.
네, 전장에서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산타랠리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선물시장 흐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9% 상승입니다. 3,24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1% 오름세입니다. 8,79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전장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다시 오르는 중입니다. 62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전장에서 소폭 조정받았는데요. 오늘도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으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1,51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금요일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약보합권입니다. 1.1248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세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펼쳐질지 또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원칙 없는 수익은 손실보다 못하다. 광주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와 1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 모의 투자 대회에서 누적 수익 리그 1위를 기록한 분이죠. 대표적인 이 300km의 사나이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마스터입니다. 네. 저 해외 선물의 신 누적 수익 리그 우승자이고요. 네. 또 300km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네. 제가 오후 5시에 출발을 했으니까요. 지금 제가 11시에 방송하고 또 12시에 끝나면 내려가면 또 새벽 5시거든요. 그런 13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시간 알차고 완전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시간 제가 잘 만들어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1시간을 위해서 오늘 하루 13시간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만큼 오늘 굉장히 알찬 내용들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해외 선물의 신 모의투자 대회에서 누적 수익 리그 1위에 빛나는 광주 마스터인데요.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과연 광주 마스터는 어떤 트레이딩을 할까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자, 오늘 강의 좀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이제 그 모의 투자 대회 때 썼던 기법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할 거고요. 네. 자, 오늘 교육은 오일 골드 딱 2종목, 오. 백틱 수익 타점 기법으로 제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오일과 골드 딱 2종목으로 승부를 거시는 백틱 수익 타점 기법이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강의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추세 트레이더로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 시켰는지 또 어떻게 매매했는지 설명드릴 텐데요. 네. 우선은 좀 교육 전에 2020년을 앞두고 있는데 네. 내년에도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2020년 이 미 증시가 지금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네. 우선은 좀 1년 시황을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당장 1분기부터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1분기부터 한번 볼 텐데 지금 미중이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는 했지만 완전한 해결이 아님을 언론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12월 13일 미중이 무역 협상을 하였을 때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농산물을 구매해주고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철회하거나 일부 인하해주는 그런 조건이었는데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들한테 중국이 우리 미국 농산물을 500억 달러를 사주니까 우리 농부들은 앞으로 큰 트랙터를 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게요. 이 뉴스 기사들에서도 저희가 자주 접하고 있고요. 저희 해외 선물의 신에서도 굉장히 자주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협상에서 굉장히 중국산 농산물,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을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농산물,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앞으로 2020년의 가장 빅 이벤트는 누가 뭐래도 미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느냐 마느냐일 겁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지난 9월 기준에 지금 미국 농가들의 이 파산 신청이 1년 새 24%가 늘어났습니다. 약 580건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중에 이 수치는 2011년 676건을 그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 미국 이 파산 신청한 이 미국 농가들의 이 40%인 255건이 파산 신청을 한 농가들이 주로 지금 미국 중서부 지역의 13개 주에서 지금 한 255건 파산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13개 주의 그 지역이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보수 지지층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지지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 2년여 동안에 좀 악천후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증쟁으로 인해서 좀 가뜩이나 농산물이 좀 폭락해서 힘든 마당에 지금 현재 농산물까지 되게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태인데 지금 최근에 이런 파산은 옥수수, 대두, 뭐 돼지, 낙농가들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지역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농산물을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저번에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 방문했을 때 선물로 미국 옥수수를 600억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700억 정도 되는데 또 이렇게 옥수수를 또 사겠다는 그런 약속도 하고 온 거죠. 하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9월 1일에 이제 미국이 네. 시행해온 이제 중국산 제품의 1,100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일부 좀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15%에서 7.5%로 일부 네. 좀 깎아주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나머지 2,500억 달러, 한 270~80조가 되는 그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우선 계속 유지하기로 했단 말이죠. 좀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는 역시나 1분기가 이제 내년에 오면 미중 무역협상 이제 2차도 계속 협의가 들어갈 텐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좀 뉘앙스가 많이 풍기고요. 네. 특히 이번 합의를 계기로 좀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구조개혁, 중국 기업 구조개혁 문제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미국이 좀 불만인 거는 중국이 너무 중국 국영기업이나 중국 기업에 대해서 너무 관여를 많이 한다 이거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화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 87조 원의 보조금을 주었다는 말도 들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화웨이가 파키스탄 그 수도에 이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그 사업을 따오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중국이 파키스탄에 대해서 내가 한 1,300억 연 3%로 차관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바로 화웨이가 선정이 되는 이렇게 좀 적극적인 개입, 정부 개입 때문에 미국이 불만이 있고 중국은 그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 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이고 우리 자국 경제 주권에 대해서 너무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과 중국의 앞으로 2차 협상도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또 하나 아까 우리 이수영 캐스터께서 외신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네. 유럽에 이제 디지털세가 이제 2020년이 들어오면 슬슬 이제 디지털세가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하고도 지금 무역 전쟁을 조금씩 이어가고 있지만 유럽하고도 좀 남아 있다. 디지털세는 이제 구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페이스북 이런 IT 글로벌 기업들이 네. 법인세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총 매출로 찍는 세금인데 지금 유럽 연합이 2018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세금이죠. 근데 이제 아까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이미 이런 디지털세를 시행 중인 데도 있고 좀 대부분 찬성이고요. 하지만 이런 글로벌 IT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좀 세율이 싸겠죠, 법인세가.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이런 지역은 IT 본사 기업들이 그쪽에 이제 세율이 낮기 때문에 있지만, 이 IT 기업들이 이제 법인세를 제외하고 별도로 세금을 내버리면 IT 기업이 철수해버릴까봐 약간 그런 우려스러움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유럽 국가들, 일부 국가들도 이런 IT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까봐. 독일하고 스웨덴도 괜히 디지털세 때문에 그 자국의 자동차 사업이 또 위축될까봐, 또 문제가 될까봐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하는 이런 좀 찬반이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디지털세인데요. 영국은 2020년 지금 4월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IT 기업들이 그러니까 SNS,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품을 산다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매출 2%를 네.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미 2019년도부터 온라인 광고 매출, 그러니까 그 모바일 온라인 플랫폼의 온라인 광고 매출 3%를 세금으로 이미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미국이 너희 자꾸 그러게 하면 너희 프랑스 제품의 전 제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하겠다라고 검토 중인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걸 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 지금 내년 4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면 연간 4억 파운드, 한 6천억 정도 세수 증대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유럽 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세 잔을 발표했고 대상은 연간 수익이 7,500억만 유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연간 수익이 7억 5천만 유로라고 한다면 지금 구글부터 해가지고 페이스북, 아마존이 상위권이고 아마 150여 개의 업체가 지금 거의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연 3%, 매출의 3%를 지금 세금을 내겠다는 건데 이 150여 개의 상당한 기업이 거의 다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에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이슈를 만들어낼지 그것도 1분기의 체크 요인입니다. 다음은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거는 이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산 금속, 철강, 관세 부과인데요. 지금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자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 자국 통화에 대한 평가절하가 지금 자국 우리 농부들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다라고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 농산물의 수출 수입하는데 약간 어떤 환율적인 손해가 좀 있었나 보죠. 그러다 보는데 이게 저번에 트위터에 나오고 나서 충격이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충격이 지금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버금가는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브라질, 아르헨티나산 이런 금속 맹자, 철강, 관세 이런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야겠습니다. 지금 2020년 핵심은 이렇습니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 효과로 인해 홍콩 여러 가지 문제, 북한 리스크 이런 문제들을 타 악재들을 안고 트럼프 효과로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금리 인하였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부터 단 한 차례도 금리 인하가 없었던 걸 트럼프가 미중 전쟁으로 금리 인하 세 차례를 끌어낸 거죠. 7월, 9월, 10월 세 차례 끌어냄으로써 돈으로 지금 상승을 한 거죠, 사실은. 돈의 힘으로 상승을 한 건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이어져 갈지가 2020년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봉의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 12월 30일에 지금 산타랠리라고 해서 지금 끝까지 끊임없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18년도부터 지금 상승 고점을 이어온 상승 추세선을 돌파를 한 모습이고 아까 1분기에 말씀드린 그러한 악재들을 설령 하나 예전에는 2019년도에는 금리로 그거를 흡수를 해서 끌고 올라갔다면 과연 2020년에도 어떠한 무기로 트럼프는 악재를 흡수를 해서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좀 그런 게 고민이 되는데 만약에 눌림이 그러니까 모든 차트나 모든 추세는 저도 추세 트레이더지만 상승을 하다 보면 조정도 있고요. 때로는 하락도 있고 이러한 모든 이렇게 사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장이 굴러가는 건데 지금 상승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눌림이 온다면 S&P 지수로 3,000포인트까지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이 고점을 이어온 이 상승 추세선 이 정도까지 지금 이 가격대가 3,000포인트 근처거든요. 이건 좀 주봉이니까요. 3,000포인트 지수까지는 충분히 한번 눌러줄 수 있고 3,000포인트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 빠질지 아니면 다시 상승할지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승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2020년에도 FOMC 미 연준 의원들이 말을 할 때 17명의 위원들 중에 13명은 내년에는 금리 동결,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은 오히려 0.25%의 금리 인상을 이렇게 의견을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좀 이런 것들 볼 때는 다시 금리 인하라는 무기를 써서 강제로 돈을 써서 올리기에는 트럼프도 대통령도 대선도 코앞에 두고 있고 그렇게 무리한 수를 쓰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미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도 미 대선이 있던 해는 하락이 아니고 다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빼고요.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2020년에도 굉장히 그 미래를 밝게 전망을 하는 트레이더들도 많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2019년에 너무 무리를 해서 끄집고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제는 좀 쉬고 갈 때 또는 차익 매물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좀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2019년에 악재와 불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 요인이 뭐였었는지 또는 2020년에 이런 상승 모멘텀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분명히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이제 미 증시 과연 2020년까지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런 부분 또 같이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의 투자 기간에도 네. 실전 트레이더로서 저희 이제 실계좌 수익을 매매를 했지요. 그 계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11월 달에 거래를 했고요. 네. 좀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12월 달게 조금 있고, 그다음에 매수냐 매도이냐 포지션이 있고, 그다음에 골드냐 오일이냐 이렇게 이제 포지션이 있습니다. 지금 11월 27일 같은 경우는 골드 1491.49에 매도를 사가지고 11월 7일 11시, 그러니까 한 9시간 이후에 1486.09달러에 청산해서 54틱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11월 걸 수익 내역을 좀 보면 지금 마이너스 5틱 있고요. 그 다음에 167틱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73, 82틱, 그 다음에 나머지 뭐 39, 23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00틱짜리도 간간히 보이고, 네. 167틱.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여기 특징은 11월 한 달 것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수가 1, 2회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이상의 거래 횟수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매매 시간을 보더라도 한 번 진입하면 최소 10시간 이상 보유를 했고요. 수익을 낸 틱수를 보더라도 뭐 2, 30틱은 거의 보이지 않고 뭐 7, 80틱짜리도 되게 많고요. 지금 100틱 넘어가는 것도 밑에 보면은 12월 6일에는 216틱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을 좀 길게 먹는 스타일이죠. 즉 뭐 추세 매매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광마 네가 수익 났을 때만 계좌 갖고 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5월 달 것도 하나 가져왔어요. 네. 좀 보시면 이제 여기 5월 달이고 매매 횟수는 이날 좀 많았던 것 같아요. 5월 달에는 지금 21일부터 가져왔지만 그 전 거부터 본다면은 한 이달에는 5월 달에는 한 30여 차례 정도 거래를 했던 것 같고 이때도 보지만 이때는 5월 달에는 좀 제가 차트를 안 봐도 아까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오일 골드 두 종목만 네. 이게 10년 넘게 거래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차트가 막 이렇게 그려져요. 5월 달치 보면 아마 추세가 많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도 났다, 손실이 났다, 이런 식으로 뭐 네, 24틱이 수익 나고 12틱 손실 나고 뭐 5틱 손실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결국엔 마지막에 206틱, 400틱 이렇게 수익이 마감이 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추세 매매의 묘미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실계좌 수익 최근 사례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이제 교육을 시작할 텐데, 광마가 오늘 어떠한 교육을 할지 먼저 목차부터 한번 훑고 갈 건데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목차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진입, 청산, 손절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거고 나머지 하나는 자금 관리, 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교육을 할 텐데 저는 후자, 그러니까 자금 관리 및 심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는 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차트도 궁금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무튼 기술적 분석, 진입, 청산, 손절에 대해서 우선 교육을 하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단타 매매는 단타 매매를 할 종목이 있고 추세 매매를 할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국선도 있을 것이고 지수에 본다면 나스닥, S&P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통화로 본다면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상품으로 본다면 오일, 골드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텐데 여러분 단타를 할 종목이 있고 추세할 종목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을 한번 교육할 거고요. 네. 왜 오일, 골드 두 종목으로만 거래하느냐. 네, 그것도 한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는 언제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진입 전에 손절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봉이 기본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내일 5일선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라. 오늘 이거 교육 들으시면 내일 장을 좀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수익이 더 극대화될 것 같다. 그러면 오버나잇을 할 수 있는 뭐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법이겠죠. 그다음에 눌림목 생기는 원리를 또 볼 텐데요. 우리가 그 전에 눌림목이라 한다면 뭐 21선 그려놓고 여기에 이렇게 21선 닿으면 이게 눌림목이다라고 해서 뭐 우리가 이럴 때 들어가면 먹고 나오면 뭐 대박 친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이게 이렇게 눌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꼬꾸라질 때도. 그래서 우리가 눌림목이 그냥 눌림목이 아니라 눌림목이 생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눌림목의 확률이 가장 높은 눌림목을 찾는 방법 오늘 교육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우리 방송 때 제가 FX 차트, 포렉스 차트를 가져와서 헤네케넷이 보조지표를 좀 보여드렸는데 네. FX 시장,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이 5천조 시장이에요. 6천조죠. 하루 거래량 6천조. 그러니까 우리가 오일골드 상품이 있는 뉴욕 상업거래소가 하루 거래량이 3조라고 친다면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모든 은행, 기업들은 다 이 시장에서 움직여요. 근데 포렉스 시장에서도 오일골드를 분명히 거래를 하는데
가장 큰 시장의 움직임하고 우리 오일골드 해외 선물의 거래 움직임은 98% 비슷하지만 그 2%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조금 체크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은 이걸 지금 이 교육까지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1월 11일쯤에 서울에서 강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드릴 텐데 아무튼 목차만 좀 짚고 갈게요. 모든 게임은 룰부터 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하다못해 고스톱을 치든 지역마다 다 이렇게 특색이 있고 다 방법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게임을 시작할 때는 룰부터 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제가 이제 육군 중사를 전역했는데 군대에서는 사실 우리가 전쟁할 때 총만 잘 쏘면 되고 적을 잘 죽이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정신교육이 총 쏘는 교육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장 정신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마인드 교육이죠.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원칙 없는 수익은 손실보다 못하다. 좀 네. 수익이 왜 수익인데 손실보다 못하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교육할 텐데 짧게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하고 현물하시고 넘어오시잖아요. 우리 주식할 때 상한가 두세 번 먹고 나면 그 뒤부터 왠지 수익이 손실이 더 막 크게 났었어요. 그전엔 잘 하다가 굉장히 상한가만 두세 번 먹고 나면 손실이 더 크게 났었다고 이후에. 원칙을 좀 지켜서 수익을 내는 또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매매 횟수와 수익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뭐 아까 오면서 좀 비가 좀 내리던데 우산 장사가 매일 벌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손절의 중요성. 벤츠를 우리가 타는데 브레이크가 안 든다. 그 벤츠 탈 수 있겠습니까? 손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절 그까짓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핵심 포인트로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의 강의 목차까지 지금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뉴욕 증시 상황 먼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혼조 출발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우존스가 0.05% 약보합권이고요. S&P가 0.1% 하락, 나스닥이 0.15%가량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 증시 개장하면서 또 선물 시장에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분명한 흐름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수 선물 미 증시 본장 개장 이후에 조금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뉴욕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은 혼조 출발한 모습인데요.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는 현재 0.07% 하락한 28,624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6% 떨어진 3,234선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21% 떨어진 8,987선입니다. 현재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나온 속보로는 S&P 500 지수가 2019년 한 해 동안 30% 가까이 상승을 했다, 조금 올랐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현재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30분 전에 나온 속보가 있습니다.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1단계 거래 계약에 서명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중국의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에 며칠 묵으면서 서명식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인데요. 이제 1단계 협상이 끝나면서 2단계 그리고 3단계까지 아주 큰 산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중국 제조 2025죠. 제가 거듭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이 자국 내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부분을 미국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국이 무역 전쟁이 아닌 기술 전쟁을 가질 것이다 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양측이 이제 조금 합의점을 찾아서 기술 전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미국 증시 개장 상황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뉴욕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된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의 강의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자, 목차 첫 번째. 네. 자, 단타할 종목이 있고 추세할 종목이 있다. 여러분 제가 단타를 저도 했죠. 단타를 한 3,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스캘핑이라 하죠. 그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매매의 꽃은 스캘핑이라고. 그래서 저는 스캘핑을 해야 선수가 되는 줄 알고 스캘핑. 하루에 100번, 200번도 그래 해봤죠. 뭐 3, 4년 동안 까먹은 돈을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타할 종목은 여러분 종목은 제가 국선도 해보고 그다음 이후에 유로 FX에도 거래를 해봤죠. 한 10여 년 전에 처음에 나왔던 해외 선물이 아마 우리가 그때 하던 게 유로 FX였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수, 통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추세 매매를 좀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네.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선 같은 경우는 갭이 하도 많이 떠가지고 오버나이스를 해야 추세 매매 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본 먹는 틱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오버나이스를 하면 갭 때문에 이게 전날까지는 추세였는데 이게 갭으로 떨어지면 다시 본전해 와버리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는 지수나 통화들을 제가 추세 매매를 했더니 좀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이거는 S&P 지수 오늘 12월 달 거 얼마 전 거고요. 이게 이제 1시간봉 차트고 지금 여기는 이제 크루드 오일. 제가 이제 주로 거래하는 오일 차트인데 똑같은 상승 흐름이지만 S&P 지수는 또는 통화도 마찬가지고 이 지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지표는 시시때 때 나오잖아요. 9시에도 나오고 12시에도 나오고. 네. 근데 이러한 지수의 영향을 시시때 때 받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간다 하더라도 그 지표 때문에 순간 눌린다 하면 여기를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 매수를 들고 간다 할지라도 이 눌리는 부분에서 이게 눌림일지 아니면 하락의 시초일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표가 너무 세게 떨어져 버리면 다시 본전해 버리거나 이러면 이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수는 상대적으로 오일이나 골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요. 그러니까 아마 주식에 비하면 코스닥으로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량주로 좀 친다면 우량주의 좀 특징이 올라가도 진드근이 올라가고 좀 내려오더라도 진드근이 내려가고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이러한 오일 골드는 우량주 같은 좀 그러한 좀 특징이 있어서 비록 얘네들도 지표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지만 제가 그동안 추세 매매를 해온 결과 한 10여 년 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진득하고 우리가 충분히 버텨낼 만한 그러한 추세로서의 좀 적합한 종목으로 인정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일 몇 년 전에 뭐 $100에서 $30까지 순식간에 빠질 때도 네. 그때 제가 한 2,500틱 정도 들고 있으니까 제가 10일 정도 오일 매도를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파냐고. 오일 금방 올라온다고. 근데 청산에 대한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제 원칙대로 들고 있었던 거죠. 가령 뭐 이러한 게 추세 매매의 가장 큰 묘미가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 추세 매매의 좀 단점이라고 친다면 추세가 나오면 가령 이런 S&P 500이나 뭐 나스닥 지금 지수처럼 상승 추세가 나오면 이렇게 끝없이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도 맞는데 이 박스장에 갇히면 와장창 깨지는 게 또 추세 매매거든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보완을 했어요. 또 그것도 다음 교육에 또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타할 종목은 좀 순간 움직임이 빠른 지수나 통화 좀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왕 추세 매매로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추세 트레이더로서 좀 이제는 좀 추세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좀 오일 골드에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왜 오일 골드 두 종목으로만 거래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추세 트레이더로서 추세에 적합한 종목 오일 골드 두 종목만 거래를 하고요. 사실 좀 오일 골드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주식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분들이 저는 오일 골드 매매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물 트레이더 하다가 해외 선물로 많이 넘어오셨는데 우리가 좀 고민해보면 주식 매매할 때보다
해외 선물할 때 조금 손실이 좀 더 빠르고 좀 커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주식 매매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그랬는가 좀 봤더니 보통 좀 물리고 이러면 좀 들고 있어도 됐고 좀 기다렸어도 됐고 물도 좀 타도 됐고 그랬어요. 근데 해외 선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안 해. 다 단타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자, 주식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량주를 거래를 하고 싶어. 근데 재미가 없어요. 뭐 삼성전자 사도 얘가 뭐 한 달 갖고 있어봤자 뭐 얼마나 수익 나겠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 옆에서 친구들은 코스닥으로 몇십 프로 먹었다고 말 나오니까 우량주는 하기가 싫어요. 우량자라 했네. 우량주를.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을 이제 뭐 코스닥 뭐 이제 뭐 테마주를 만져야 되는데 얘네는 움직임은 좋은데 한번 이제 유행이 지나고 빠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가요. 3년이고 4년이고 끝도 없이 물려 있어요. 거기다가 운이 나쁘면 상패죠. 없어지는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 돈을 투자하기가 또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가 굉장히 두렵죠. 그런데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만약에 오일골드 종목을 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량주보다는 빠르고 코스닥처럼 3년, 4년 동안 끝까지 내려가지도 않아요. 오일골드는 상품이에요, 여러분. 안전자산이고 상품이라고요. 얘는 끝도 없이 그래 가지 않아요. 오일 100달러에서 30달러 떨어질 때 누군가 그때 뉴스 우리가 뒤져보면 3달러, 4달러까지 간다는 뉴스도 나왔었어요. 굉장히 여론을 조장하는 거죠. 그 뉴스 터뜨리려고 그 기자는 얼마나 돈을 많이 먹었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쏘가서 아무도 매수를 못 들어간 거야. 문제가. 제가 그렇게 주구장창 30달러, 40달러 얘야 오일 미국이나 사우디 오펙 애들이 공짜로 주겠냐. 그렇게 비싸게 기름 뽑아내서. 근데 뉴스가 3달러, 4달러까지 뭐 원금 그 기름을 뽑아내는 데에 그 실질적인 손익분기점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게 3달러, 4달러까지 얘기 나오는데 그 셰일가스까지 또 얘기 나오면서 아주 여론을 조장하고 우리가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좋은 예가 나왔는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일 골드 막 끝까지 막 한없이 가지 않아요. 골드 여러분 10년 만에 지금 1,500달러 간 거예요. 그 전에 10여 년 동안은 1,200달러, 1,200, 1,300, 1,400달러에서 10년 동안 놀았어요. 이제 1,500 한 번 넘어갔어요. 1,570달러, 1,600달러 근처까지. 처음 올라간 거예요. 10년 만에. 얘가 언제 끝까지 가겠습니까? 어디 막 가겠습니까? 이게 뭐 무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식 투자자들한테 오일 골드를 준다면 굉장히 잘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좀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거지. 초심으로. 내 매매, 내 트레이딩 인생 기간에서 가장 매매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행복했었을 때가 그래도 매매해서 다음날에 기다려졌을 때가 언제인가 한번 고민해 보자고. 지금 여러분 매매할 때마다 두려움이 쌓이잖아요.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그게 무슨 매매야. 도박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좀 말이 좀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주식 10종목 중에 상한가 나온들 의미 없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종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식으로 쳐서 10종목을 들고 있다가 칩시다. 그중에 상한가가 하나 갔다고 치게요. 한 30% 갔어. 그런데 내 총 자산, 그러니까 내 총 자본의 수익률은 그렇게 많은 수익률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운 나쁘면 수익이 아닐 수도 있지.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큰 돈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려고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트레이더로서. 그런데 분산 투자해버리면 이거는 원칙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요. 여러분, 집중도 안 되고요. 돈이 안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 네. 돈을 벌 것인가, 그냥 매매를 할 것인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매매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이 매매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되는데 두 종목으로만 충분히 집중해도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의 오늘 강의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조금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준비해 주신 내용이 많은데 더 이제 자세하게 궁금한 부분들은요. 꼭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준비한 내용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새해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